네, 김혜연 변호사님. 그러니까 아까 그 장애인분들하고 저 극빈이신 노인분들을 주로 무료 변론을 해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그 문제의식 중에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특히 실무적으로요. 제가 몇 가지만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이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범한 국민들이 범죄 피해를 입어서 조사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범죄를 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은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자 권익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 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걸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중수청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공수처는 지금 만들어진 지 4년밖에 안 돼서 지금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면서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 또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또 공소청이 되면서 보안수사를 못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가수사위원회에서는 감찰이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례 없을 정도로 복잡한 제도가 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저는 서민들이나 어떤 일반 국민들께서 자기 사건이 어떻게 됐을 때 어디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인 저도 지금 헷갈리고 이 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서민 피해로 직결된다고 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제가 이 공청회 준비를 하면서 보내주셨어요. 8개 법안을 보내주셔서 다 천천히 다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이 법안들 자체도 지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이 법안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이의 신청권자의 범위만 제가 놓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피해자 대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권 송치가 돼서 이제 세컨 찬스가 있는 거예요.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할 거 있나 찾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더 써내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이의 신청만 하다 보니까 그게 건당 330만 원인가 받는 변호사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짜였는데 몇백만 원이 드는 절차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이의 신청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그 국수입법에 따르면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을 이의 신청할 수 있게 해놨는데 중수청법에 따르면 고소인과 고발인만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수사절차법에 따르면 고소인만 할 수 있고 고발인은 또 제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용 추계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고 이 법안 내에서 서로 진짜 연구 용역이라도 작게 돌리셔가지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시는 걸 한 다음에 비용 추계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떤가 심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형사 변호사들도 형사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수준이에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법안이 나와서 흐름도를 그려봤는데 흐름도 자체가 나오지 않는 수준입니다. 네,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모든 국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가 일단 결과로서 보여줘야 되는데 사건 처리가 지연됐어요. 저도 변호사 생활을 계속 몇 년 했는데 사건 처리가 예전보다 지연됐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변호사나 국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까 좀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수사권이 지나치게 경쟁했을 때의 문제점. 사실은 주목받는 사건만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목받는 사건은 여론의 흐름에 휘둘릴 수 있어서 법치주의를 어떻게 보면 위협할 수 있는데 여론에 휘둘리는 사건은 서로 주목받는다는 이유로 서로 경쟁하고 수사권이 중첩되다 보니까 오히려 주목받지 않는 서민들이 보는 사건들은 대부분 피해들을 보지만 주목받지 않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수사권이 중첩됐을 때 서로 하려고 하면 좋은데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사건을 튕겨내려고 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30만 원 인터넷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 누가 이제 뭘 사겠다고 해서 서민 입장에서 30만 원 사기당하면은 며칠 밤낮을 분해서 잠을 못 자요. 근데 그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고발해봤자 제대로 밝혀주지도 않고 만약에 중요 사건 수사하듯이 하면 당연히 밝힐 수 있죠. 근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그런 절차적인 피곤함을 감수하고 그냥 피해를 감수하니까 그 사기 범죄가 근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수사권이 중첩됐을 때 피해자의 그 서민들이 보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 오히려 수사가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체감하는 부분인데 약간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주로 그 이제 돈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돈을 낼 수 있는 분들 사건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시체가 되신 분이나 아니면은 학대 같은 걸로 인해서 중증 장애가 된 분들만 변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권 조정 전에는 이제 체감하는 것만 말씀드리면 시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거나 이제 너무 많이 맞아서 굉장히 더 중한 장애가 됐다, 장애인이. 그런 사건은 입건이 됐습니다. 지금은 죽었는데 CCTV가 없으면 입건되지 않아요. 실제로 그 사건을 여러 개 경험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아동학대도요. 그 막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니까 다 전화하면은 다 신고가 되고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문제되고 있는 게 방임학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때리거나 뭐 어디 굶기거나 묶어놓거나 이런 신체적 학대는 아니지만 그 아주 지저분한 데서 아예 돌보지도 않고 그냥 동물 키우듯이 이렇게 키워서 계속 핸드폰만 보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신고를 해도 입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일단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다 집중하다 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말씀하신 대로 요약해서 사건에는 진술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제 거기에만 많이 차출되는 그런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